안녕하세요. 지난 21일에 이디어그램 2.20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미드저니가 이제 텍스트 표현 능력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디어그램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또 새롭게 무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고요. 또 최근 또 플럭스 관련해서 리얼리즘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나 강화되다 보니까 이디어그램도 그러한 추세를 따라서 좀 리얼리즘이 강화된 이미지들을 구현하고 있고, 또한 문자 표현력 또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강화돼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이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튜토리얼 영상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디어그램이 지난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툴이었는데, 뭐 지금은 다 디폴트로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문장과 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이디어그램을 따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자 같은 디자인들이 필요할 때는 이디어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실사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이제 인물의 얼굴 표현 이런 것들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굴의 모습들이 정확히 표현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또한 검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좀 발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어떤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네, 문장 표현 같은 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생성을 해봤는데 프롬프트도 상당히 잘 반영을 해서 이미지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된 그런 이디어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이제 무료 그런 크레딧이 많아서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번 생성하면 하루에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다 소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이제 결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쭉 보시다 보면은 좋은 그림 또 신선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저니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가격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숨겨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플랜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러스 아래 모델인데, 플러스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 이미지를 넣어서 그 디스크라이브 기능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디어그램 사용하는 데는 정말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자 표현력, 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쁩니다. 예쁘기 때문에 다른 툴에 비해서 그러한 특징이 있음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적인 텍스처, 인물의 피부, 머리카락 표현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정렬, 주관적 선호도, 텍스트 렌더링 정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향상된 기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플럭스 프로와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얼리스틱 디자인 3D 애니메, 아까 잠깐 이제 봤던 카테고리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할 수가 있고요. 종횡비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타이포그래피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되었고요. 긴 것도 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지 형식 이런 긴 글도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놀라운 거는 우리 한글로도 프롬프트가 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팔레트 제어라는 부분이 있어서 팔레트 색감을 넣어주게 되면은 구현하고자 하는 색감을 또 통일성 있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OS 앱이 출시가 되어서 이제 앱으로도 이제 자유롭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개발자를 위해서도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긴 것도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신에 나온 모델과 비교해보는 일은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플럭스.1 데브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동일 프롬프트로 생성을 했고요. 사실 좌측은 이제 이디오그램으로 생성을 했는데 좀 더 리얼하고 현실적이고 이 프롬프트 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한 것은 이제 이디오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항상 이디오그램이 더 말을 잘 듣는다, 플럭스가 말을 더 잘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디오그램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자 표현력 이런 것도 정말 잘 되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튕겨서 이런 문자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성하고 싶었는데, 네, 좀 더 프롬프트에 가까웠던 것은 이제 이디오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 다 훌륭하긴 한데 좌측의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일 프롬프트에서 다른 결과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긴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식의 이런 문자들을 이렇게 이디오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디자인적 요소, 또 구체적으로 성별하고 이런 인물의 묘사를 각각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너무나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한복.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아직 한복 표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툴이 이미진 3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또 한국인이 볼 때는 디자인 요소들이 한국적이지 않아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뭐 비녀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무데나 꽂혀 있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한옥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경험담을 짧게 한번 나눠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미지 이게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 프롬프트도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매직 프롬프트라고 있어서 프롬프트를 보완해주는 그런 또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이디오그램에도 독특한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들이 좀 예쁜 편이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유즈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선택해서 색감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직 색깔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좀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기 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팔레트 색감을 요걸 넣었기 때문에 이런 색감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생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요건 괜찮네요. 뭐 이렇게 해서 한글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X에서 이디오그램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간략히 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쭉 여기서 이제 뭐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글씨 같은 것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간판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X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로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이디오그램에서 잘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와는 좀 다른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그램 검색해서 보시면은 아이디어 같은 거 또 얻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디오그램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모든 툴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미드저니가 좋을 때도 있고, 저는 플럭스가 좋을 때도 있고, 이디오그램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자,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툴을 여러 가지 섞으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플럭스에 대한 또 보충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